오늘은 매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고객감도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신 기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우수사원이 되신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요. 내가 사는 집이라 생각하고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크다. 친절은 기본, 서비스 직임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롯데건설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한다. 하는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지켜야 될 매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개개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예절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에티켓, 매너라고 하죠. 에티켓, 매너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문은 열기 전 노크를 해야 한다는 지켜야 될 규칙, 에티켓입니다. 매너는 안에 있는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는 행동, 배려가 더해진 태도를 말합니다. 에티켓이란 말은 프랑스 궁전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적은 종이 티켓, 초청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절대 왕정 시대 때 귀족들은 무조건 성 안에 들어와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병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는 얼마나 매너를 잘 지키며 왕의 총애를 받았는가가 귀족들에게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귀족들은 에티켓을 지켜야 했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훌륭한 몸가짐과 인사법, 제스처 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사회생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매너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비스 전문가로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 용모 복장, 얼굴 표정, 인사, 말하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모 복장은 첫인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게 되죠. 나의 이미지는 곧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단정한 용모 복장, 마스크 착용은 서비스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대 방문 전 고객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거울을 보며 확인해 주세요. 지정된 복장 착용, 셔츠 카라 반듯하게 세우고 조끼에 지퍼 끝까지 채우기, 얼굴 두발, 손 깨끗하고 단정한지 확인합니다. 자석식인 명찰은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명찰이 기울어졌는지 바로잡아주세요. 거울 속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얼굴 환하게 펴지셨나요? 얼굴이란 영혼이란 뜻이고 굴, 통로라는 뜻으로 영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을 얼굴이라 합니다. 얼간이, 어리 간 사람, 어른, 어리 큰 사람, 어린이, 어리 잃은 사람, 어리석은이, 어리 썩은 사람. 얼빠졌다는 얘기 하는데요. 영혼 없는 모습, 바로 무표정을 얘기합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어떻게 보이나요? 무표정은 부정의 표현입니다. 어쩜 부정보다도 더 나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표정은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 무예의, 이 모든 것을 얼굴로 보여주는 무시의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무표정일 때 우리의 얼굴 근육은 아래로 처집니다. 우리가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면 탄력이 붙는 것과 똑같이 얼굴도 탄력을 붙여줘야 합니다. 미소 지을 때 생기는 근육은 우리의 얼굴을 동안으로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밝고 환한 미소를 습관화하여 환한 인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 아시죠? 신체 변화가 감정을 좌우한다는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 심리학 박사 윌리엄 제임스, 비슷한 시기 덴마크의 칼 랑게 박사의 연구 결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이론입니다. 많이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단정하고 환한 모습으로 세대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 타야 합니다. 내리는 사람이 방해가 안 되게 문 앞이 아닌 문 옆에서 기다리며 남성은 아주 복잡하지 않는 한 어린이, 노인,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린 후 타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만 큰 짐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먼저 타고 먼저 내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몸의 방향은 문 쪽 방향으로 향합니다. 세대 입구에서는 인터폰의 응답 시 얼굴을 너무 가까이 하면 얼굴이 크게 보여 놀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문이 열려 있더라도 안에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절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응답을 듣고 정중히 인사하고 신분 및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반드시 고객의 허락을 득하고 안으로 들어가며 각 실로 이동할 때에도 허락을 득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지 않습니다. 예절 중에 가장 기본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오랜 옛날 긴장,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해칠 의도가 없다는 신호로 손을 들거나 악수로 내 손 안에 무기가 없음을 표현했고, 격리는 투구를 올려 얼굴을 보임으로써 싸울 의도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사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신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의 표현, 나의 가치와 신뢰감의 표현으로 가장 쉽고 효과 만점의 소통 방법입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환한 미소와 친근한 눈빛으로 건네는 밝은 인상은 어색한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상대에게 호감을 주며 딱딱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힘을 발휘하여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은 명랑한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은 탁 트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사는 평범하면서도 쉽지만 습관화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잘못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인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목례, 보통례, 정중례 세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 위에서 정수리를 당긴다는 느낌의 바른 자세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목례는 눈인사로 손 아랫사람, 실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 화장실 같은 개인 공간, 통로,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보통례, 가장 일반적인 인사고 업무관계, 첫 만남의 인사입니다. 정중례,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정중한 사과, 면접이나 공식 석상의 인사입니다.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먼 거리에서 눈이 마주치면 목례, 5발자국 3m 이내에서는 보통례,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계단 위에 있을 때 위에서 아래를 정면으로 내려다보며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란 두 귀로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때 필요한 대부분은 그 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숨은 니즈를 찾는 것에 집중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단순한 이치를 분명히 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득력이 뛰어난 유명 강사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국방부에서 사병이 매월 2,000원씩 내면 전장에서 사망 시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주는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병이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2천만 원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에 그 보험을 들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한 국방부에서 보험 가입을 위해 유명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그 유명 강사는 사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깟 보험 따위 들어서 뭐해? 라고 말이죠.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가족들에게 2천만 원을 보상한다고 들으셨죠?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몇십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몇십만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하는 사병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사병을 전장에 내보내고 싶을까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생각을 바꾸는 대단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에서 시작해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는 말 기억해 주십시오. 서비스 현장에서 금지어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직접 하게 되면 거부당한 느낌이 들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로, 안 됩니다는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뭐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90%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시각적인 요소, 용모, 복장, 표정, 제스처와 청각적인 요소, 발음, 억양, 톤 등 비언어적 메시지가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사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표현해줍니다. 서비스 담당자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고 복장, 용모 단정히 하고 환한 표정의 얼굴, 무표정은 금물입니다. 밝은 기운으로 인사하고 말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매너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